명품 백화점 넷째 층.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명품관입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서 뭔가 어색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정갈하게 차려입은 젊은 부부가 쇼핑백을 한아름 안고 있고, 다른 쪽에선 수트를 깔끔하게 입은 중년 남성이 지갑을 고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78살의 나이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고급 명품관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어요. 머리는 반듯하게 흰색으로 염색됐지만 낡은 회색 카디건과 오래된 검정, 면바지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죠. 할머니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찌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장 직원 지수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이런 분이 무엇을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진열장 안의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가리켰어요. 지수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시간 낭비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죠. 손가락으로 가죽의 질감을 느끼고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랑 저기 있는 빨간색이랑 둘 다 주세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속으로는 장난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웃으며 응대했죠. 네, 총 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카드로 할게요. 할머니는 가방 안을 뒤적이더니 광택이 나는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블랙카드였어요. 최상위 부자들만 소지할 수 있는 그 카드를요. 지수는 할머니가 내민 카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검은색 표면에 은은하게 빛나는 글씨, 그리고 그 하단에 김정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최고급 블랙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름한 할머니가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이 카드 어디서 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준 건데. 아드님이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수가 추궁했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말을 더듬거리며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고 가끔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수는 옆에 있던 선임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선배, 이거 훔친 카드 아닐까요? 아니면 주운 것일 수도 있고. 선임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봐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네요. 지수는 전화기를 들어 보안팀에 상황을 설명했어요. 몇 분 후 2명의 보안 요원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카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순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가방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분증? 그게 어디 있더라. 아이고, 기억이 안 나는구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는 보안 요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어요. 이런 고급 카드를 이런 할머니가 가질 리 없어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보안 요원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경찰이요? 왜 경찰을 불러요? 내가 뭘 잘못했나? 김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향하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생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던 할머니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장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쇼핑하던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죠. 지수는 약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이 카드는 할머니 것이 아니야. 20분 후 2명의 경찰관이 매장에 도착했어요. 한 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이분이 의심스러운 카드를 사용하려 하셨다고요? 남성 경찰관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이 할머니가 블랙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카드 소유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할머니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셨어요. 여성 경찰관은 김정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카드가 본인 것 맞습니까?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더욱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내 카드예요. 근데 신분증이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정순이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생년월일은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1900, 아니 1940. 지수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세요. 자기 생년월일도 제대로 기억 못하세요. 이런 고급 카드를 이런 할머니가 가질 리 없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황이 미심쩍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할머니를 경찰서로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희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김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니까. 내 카드라니까.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이끌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하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어제의 일을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할머니를 데려갔어. 아마 훔친 카드였겠지? 그때 매장 매니저 서연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수 씨, 큰일 났어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매니저님?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 김정순 할머니가 우리 백화점
최상위 VIP 고객이셨어요. 본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네. 지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봐요. 김정순 할머니는 지난 3년간 우리 백화점에서만 90억 원 이상 쇼핑하신 분이에요. 블랙카드는 당연히 할머니 본인 것이었고요.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제, 네, 우리가 어제 최고 VIP 고객을 도둑 취급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할머니 아드님이 대기업 회장이시라는 거예요. 김 씨 가문은 수십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대표적인 자산가로 알려져 있죠. 지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실수를 깨달은 그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떡해요? 저 때문에 우리 매장이.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본사에서 매우 화가 나셨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했죠.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 후 자택으로 돌아가셨대요. 아드님이 직접 모시러 오셨고 크게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어떡하죠? 이건 제 잘못인데. 백화점 회의실 안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상무부터 매장 직원들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구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백화점 역사상 최악의 고객 응대 실패 사례입니다.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단순한 VIP가 아니라 우리 백화점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분이세요. 할머니의 가족은 우리나라 재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 가문입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세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선물은 항상 최고급으로 구매하십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선물은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분이죠. 회의실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상무는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화가 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이미 SNS에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직 김정순 할머니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급 백화점에서 노인 차별 같은 제목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든 사과드려야 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할머니 자택은 경비가 삼엄해요. 그리고 아드님이 우리 백화점 측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회의실 안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잘못을 빌어야 해요. 상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지수 씨와 서연 매니저, 그리고 제가 함께 할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아드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커다란 대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 서연, 그리고 상무는 긴장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분의 대기 끝에 까만 정장을 입은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할머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상무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집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저희는 어제 백화점에서. 상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 백화점 분들이시군요. 사모님께서는 지금 면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지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할머님께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다시 나타난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사모님께서 잠시 만나주시겠답니다. 세 사람은 넓은 정원을 지나 웅장한 한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김정순 할머니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지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잘못입니다. 눈물이 지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얘야. 근데 너 누구니?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당황했지만 곧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기억해냈습니다. 더욱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옆방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아들, 김 회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지수는 더욱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제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VIP 라운지가 특별히 꾸며졌습니다. 화려한 꽃과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가득한 공간에서는 김정순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백화점은 사과의 의미로 할머니만을 위한 프라이빗 쇼핑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준비 다 됐나요? 서연이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차와 다과도 준비했고 새로 들어온 명품들도 모두 진열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정각 10시 김정순 할머니가
아들 김 회장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입장했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는 온전히 할머니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와 정중히 말했어요. 저희의 실수로 할머니께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작은 자리가 그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나이 드니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니 고맙네요. 지수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도움을 드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할머니가 진열된 가방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새로 들어온 한정판 샤넬 백입니다. 할머니. 전 세계 100개만 생산된 특별한 제품이에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예쁘네. 우리 손녀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김 회장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인가요? 1,800만 원입니다. 김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하겠습니다. 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천만 원에 가까운 가방을 그렇게 쉽게 구매하다니. 할머니 가족의 경제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쇼핑을 하는 동안 가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이거 내가 언제 골랐지? 하며 방금 전에 골랐던 물건을 기억하지 못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방금 골라보신 건데 마음에 드셨잖아요. 이 디자인이 할머니 손녀분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나?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는 마음이 찡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8째 장. 한 달이 지난 후 백화점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고객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의 사건은 그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서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김정순 할머님이 오늘 또 오신대요. 이번에는 손녀분과 함께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다시 오신다니 기쁘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얼마 후 김정순 할머니가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번보다 훨씬 기운이 넘쳐 보였어요. 지수는 반갑게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지수를 잠시 바라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아가씨구나. 내가 기억력이 좀 없어서. 지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제가 지수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의 손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녀 서연이에요. 할머니께서
여기 직원분들이 친절하다고 자주 말씀하셔서 함께 왔어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요? 저희가 더 잘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매장을 둘러보며 상품들을 구경했어요. 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가방 예쁘네. 지수는 즉시 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 가방은 이번 시즌 신상품이에요. 클래식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선 할머니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카드, 내 거 맞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는 감동에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당연히 할머니 카드세요. 이번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지. 내가 그걸 잘했구나.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서현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겉모습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존경해요. 그 말을 들으며 지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김정순 할머니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모든 고객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김정순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백화점을 방문하며 지수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흐릿해지시기도 했지만 지수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죠. 가끔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블랙카드 할머니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김정순 할머니와 지수가 있었습니다.